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평범함이란 때론 우리에게 지루함을 줍니다. 그래서 평범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변화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함의 위대함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우리는 오늘 다시 일상이라는 이름의 평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에 대해서 다시금 지루함을 느끼면서 평범함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착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온 일상이라는 평범함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평범하지 않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런 평범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온 일상을 시작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뉴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혜인아, 엄마 요즘 몸도 마음도 허한 게 아무래도 갱년기 온 것 같아. 이번 생일 선물은 화해락 진으로 부탁해. 홍삼 및 부원료 6대 전통 성분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갱년기엔 화해락 진 하세요. 정관장 화해락 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미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외교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사실은 그 외교관들이 이런 그 집단 움직임을 보일 때 그 나라 꼴이 거의 막장에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이제 바로 그런 때인데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 그 제외 공간에 근무하는 미 외교관들이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대한 그 반대 입장을 담은 그 연판장을 이제 그 회람을 하고 있고, 국무부에 정식으로 그 반대 문서를 그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그 ABC 방송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외교관들이 회람한 이 반대 메모 그 초안을 보면은 이번 그 행정명령이 그 비미국적이고 미국 내 그 테러 공격을 그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오히려 마비시킬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외교관들의 그 반대 메모를 보면은 또 그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그 미국민을 그 보호할 것이라는 그 행정명령의 목적 또한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경고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좀 심각한 분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본 언론들도 그 TPP 때문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하면은 자화자찬. 이게 이제 지금 새해 아니까 서울 그때 나오는 그 화두였었는데 그렇죠. 이게 참 그 또 트럼프는 자화자찬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자, 박영수 특검 설 연휴에도 전혀 쉬지 못한 것 같은데 어제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이제 이러면 최순실 씨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상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어제 이제 사실 소환을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면 사는 이야기가 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특검에서 이른바 자기가 이제 그 말하자면 윽박지름을 당했다. 자백을 강요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한 해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이제 박영수 특검팀 안 나온다고 한다면 비선실세 그 최순실에 대해서 또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특정 범죄 그 가중처벌법상 그 알선수재 혐의를 이번에는 그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의 그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사업 그 ODA라고 하죠. 네. 이 과정에서 이 최준실 씨가 그 부당하게 그 사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얀마에서 그 한류 조성과 이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그 정부가 추진한 이 K-타운 프로젝트에 이 특정 업체를 이제 대행사로 선정해 준 대가로 회사 지분을 그 요구해서 그 챙긴 것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이제 또 그 미얀마 대사 선임에도 개입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관련 소식인데요. 이 덴마크 법원이 그 정유라 씨의 그 송환 여부와 관련해서 그 정 씨의 그 구금을 2월 22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검사 측에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자, 대선 주자들도 설 연휴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하는데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바빴던 것 같아요.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좀 갈 길이 좀 멀어서 그런지요. 굉장히 좀 바쁜 행보를 좀 보였죠. 예. 네, 그 김정인, 손학규, 박지원, 김무성 이런 그 주요 그 제3지대 핵심 인사들을 그 잇따라 좀 만났습니다. 예. 이 대선 전 개헌을 좀 매개로 해서 이제 그 제의와 그 연대 가능성을 탐색을 했는데요. 예. 이 대선 전에 그 내치 총리와 그 외치 대통령을 빼대로 하는 이 개헌. 예. 그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서로 좀 같이 하자. 이제 이런 그 의사를 개진하고 이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을 좀 타진을 했는데 어제 만난 그 박지원 국민의당 그 대표의 반응은 조금 기대와는 반기문 전 총장의 그 기대와는 좀 엇나간 것 같죠. 지금으로서는 같이 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좀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반기문 전 총장이 그 변화한다면 이 본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에 국민의당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여지를 좀 남겼다고 하죠. 예. 이 국민의당과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 26일 그 손학규 그 의장과 만나서 이 손학규, 정운찬, 김정인 이런 분들과 좀 함께 하려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개진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정운찬 전 총리, 이제 정운찬 전 총리도 그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죠. 이분과 만나서 이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의 의견을 좀 같이 했다고 하네요. 예, 대선 결선 투표제. 뭐 이것도 중요하죠.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화두는 권력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 좀 흩어뜨리는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데 결선 투표제 가지고는 그게 글쎄요. 자, 범여권에서는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무슨 후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단일화부터 얘기가 나오네요. 예. 네, 좀 더 이제 나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몇몇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그 경남에 계신 분도 이제 그 조만간에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어제 그 기자 간담회를 이제 그 자청을 했는데요. 어제 그 여의도에 있는 이 대선 캠프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그 승리할 보수 후보로 그 단일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 보수 단일화론을 이제 그 제기하고 나섰다고 하죠. 이 보수가 나아가야 할 그 큰 방향에 대해서 그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그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새누리당 그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어제 또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여권 대선 구도도 그 상당히 좀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황교안 그 권한대행 그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그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미친 짓이다. 지나가던 거기에 대해서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한마디 했죠. 그렇죠. 이 황교안 권한대행 직원들도 이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무리 SNS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인으로서 그 품격 있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오늘부터 설 밥상머리 민심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그리고 자치단체 차례로 연결하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제일 첫 순서로 제1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 잘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은 신정수세요? 구정수세요? 구정입니다. 가족들하고 하는. 아, 그러시군요. 예, 좀 예. 쉬셨겠네요, 그래도. 예? 예, 그렇습니다. 저처럼 가족들 만나고요. 예. 근데 물론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내에서 호남 특위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이거는 고향이 이제 전남 목포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에 이제 연고가 있고, 또 생활에, 과거라 하더라도 생활에 기반이 있었다든지 등등을 고려해서 그때 호남 특위위원들을 구성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전남 목포에서 시절을 보내서. 예. 그래서 이제 호남 특위. 그러면은 저기 호남 특위 수석 부위원장이시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연휴 기간 중에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보면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네. 또 반성하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런 격려, 동료, 실책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근래 그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더 믿음직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나름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결국 이제 문재인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는 가장 이제 지도 높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도 상승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호남은 계속 전략적인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권교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냐라는 전략적 선택을 호남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 내 문재인 후보 등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예. 긍정적인 평가가 좀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선택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호남을 차지하고 있다기보다 호남에서 지지를 하면 또 다른 한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민의당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문 전 대표가 아쉬울 때만 호남을 찾는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총선 때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공격을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언을 갖고 계세요? 일단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 그 지지도 1위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그런 공격이 좀 더 근거가 있게 해야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이렇게 무슨 태권이다 이런 식의 예를 들면서 하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서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는 좋지만 예. 좀 더 근거 있는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권 교체인데 그 정권 교체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 것은 야권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 그런데 이제 국민당이 좀 더 조바심을 낼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예. 야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전해철 의원께서 근거 없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사례로 패권을 드셨어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친문 패권주의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패권이라는 것을 친박
지금 이 박근혜 게이트로 나타났던 친박 게이트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제 그 선출되는 지도부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당원 또는 일부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당에 선출된 어떤 지도부나 또 민주당의 모습이나 또 일정 부분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지도 등을 격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특히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낸다든지 또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나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한 것은 있지 않거든요. 그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다수에 의해서 선택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패권이다 하는 근거를 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국민의당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빅텐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3지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제3지대나 빅텐트나 이게 문대 반문, 비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죠? 이 파괴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을 연결고리로 만일 이 반문 혹은 비문 세력들이 쫙 모이면은 일단 이제 파괴력 전에 그런 3지대 내지 빅텐트론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봤을 때요. 예. 지금 이제 3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이나 또는 무슨 플랫폼 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기존의 정당에 입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식의 면에 있어서 일단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지대 내지, 또는 이제 빅텐트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추구하는 바가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매개로 한다라고, 개헌의 공통성 이외에는 전혀 추구하는, 함께하는 그런, 정체성이나 지향성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질에 있어서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께서 진보냐 보수냐 또는 정치의 입장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조금은 맞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3지대론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또는 현실적인 명분이나 실질의 내용이 부족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영향력 역시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헌은 핑계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을 예, 그렇습니다. 개헌을 핑계로 한 정치적 야합이다. 예를 들면 개헌이 지금 대선 전 개헌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맞지도 않는 거 죄송합니다. 맞지도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검 4월 말 5월 초, 아무튼 조기 대선이라는 게 5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 시기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개헌은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력 구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헌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맞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걸 고리로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러면은 임기를 단축해가지고 뭐 임기 단축해서 예를 들면 20년 4월까지만 내가 하고 그때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 지금은 일종의 공동정부를 세워서 과도기적 성격을 대변하는 그래서 난국을 극복하는 그런 형태로서 2020까지만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세요? 그걸 이제 공약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약이죠. 예, 공약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적 요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야 되는 것은 특히 이제 촛불 광장의 민심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어져 왔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거기에 물론 개헌도 하나의 방향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권의 청사진이나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시기적으로 개헌을 빨리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맞지 않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변화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대청소다. 그죠?
기득권 적폐 청산. 사회적 개혁을 해야 될 청소, 대청소라는 표현을 문재인 전 대표가 쓰지 않았나요? 그죠?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썼는데요. 예. 영어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사회적 대청소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청소하고 좀 다른 의미인가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문재인 전 대표 확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야권에 대해서 약간의 미덥지 않은 그런 시선이나 시각도 있었지만 근래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게 지지도로 나타났다는 것이 확실히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역할이라 생각하고 또한 저희 민주당 후보 그중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위원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해철 최고위원님 좀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주 뵙겠습니다.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유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이죠. 자, 설 연휴. 우리가 진짜 이제 병신년은 다 갔고요. 본격적으로 정유년이 시작되는 첫 번째 화요일, 첫 번째 출근 날입니다. 자, 7시 37분 5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길 아침입니다. 다시 매서운 한파의 출근길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먼저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진출로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작업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조금은 혼잡해 보이는데요.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가좌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후 신월 부근에서도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전 시간보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 교통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김포 쪽으로도 천호대교부터 잠실철교, 다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같이 가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대 구리방면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는 설 밥상 민심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도 제 지역에 내려가서 예. 광주에서도 활동을 했고 생모강도 다녀왔고요. 예, 또 저희 부모님도 뵙고 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지역에 광주 서구 을이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시니까 호남 민심 어떻던가요? 아까 앞서 저희가 전해철 최고위원 얘기 잠깐 들었는데, 반문 정서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 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쪽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선 호남 민심은 늘 이제 개혁을 바라죠. 그래서 더구나 지금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낡고 부패한 체제가 만들어왔던 여러 적폐 이것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만들 것, 이게 이제 호남 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지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좀 뭐랄까요, 이제 광주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잘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반문 정서는 많이 누그러지고 반대로 국민의당의 지지는 예전 같지 않은 거.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제 또 자성을 해봐야 되겠어요. 국민의당에 대한 작년에 선거 때 여러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해도 충분히 지금 만족스럽게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에 대해서 조금 민심이 전과 같지 않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걸 어떻게 예전처럼 회복이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개혁적 비전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국민들께. 하나는 이제 정책적 비전이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같은 그런 개혁 과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구나는 거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개혁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평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좀 이제 그 민심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로서는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 말씀하셨는데, 이 빅텐트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 네? 이것이 지금 설 연휴 때도 계속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은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반문 세력의 빅텐트 이렇게 표현해도 일단은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선거에 경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재편이 될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나 그 반문 세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은 더 국민이 바라는 개혁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누가 더 적임자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경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상대가 부족한 바에 대해서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전과 역량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는 구별된 무슨 빅텐트니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단순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합집산한다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어떻게 이 낡은 질서가 가져왔던 적폐를 해소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보다 공정하고 또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세상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러면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적폐청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문재인 전 대표 또 적폐청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말은 같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이제 그 실적을 보여주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새요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국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제 4당 5당 체제에서 현재 같으면은 그대로 간다면 4당 5당 체제를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소야대지요. 단순히 지금은 국회 과반수로도 입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상 180석에 그걸 넘는 18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무슨 입법을 할 수 있는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전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런 개혁 입법을 얼마든지 좀 하면 될 텐데 지난 1월 국회에서도 무슨 예컨대 그 세월호 참사에 관한 세월호 특별법조차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잘 이제 또 내일부터는 2월인데 2월 국회에서도 과연 제대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적인 입법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일 텐데요. 우선 그런 일들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고정으로 이제 음력으로 연말부터 개혁적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선 실제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개혁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합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지요. 근데 이런 일들을 과연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정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빅텐트 안에 그런 연합정부론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보십니까? 반 총장은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귀국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모습은 저로서는 매우 실망스럽더군요. 그분이 크게 보면은 그분이 평생 살아오신 게 무슨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도 지금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절실히 개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달리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런 구체제, 낡은 체제의 청산을 다들 갈망하고 계시는데 이런 국민의 민심을 모른다고 하면 제가 좀 신뢰가 되고요. 그걸 좀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 하셨는데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오늘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인 체제가 되는데 현재의 탄핵 심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서둘러서 또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또 그 헌법재판소장이 물론 퇴임하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더 이상 권한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번 그 심판 심리 때 정식으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3월 13일 아마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소장 대행을 하게 되죠. 그분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탄핵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청와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연 작전을 펴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여론도 돌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하게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거의 쓸모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게 그렇게 뒤집어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 이미 그동안 진행된 특검의 수사, 검찰의 수사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평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한테 수백억 돈 받아오고 그것으로 최순실 지원하고 등등 그런 일들은 이미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